지금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여권이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열렸던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적주의가 없는 분이다. 그런 분에게 나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발언인데요. 지난 주말에 부산 유세 직후에 그 기자들이 이제 김 여사에게 이른바 이제 비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에둘러 답을 한 건데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좀 더 좀 구체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한남동 라인, 뭐 김건희 라인, 칠간신, 십상시, 문고리 실세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김 여사를 통해서 인사 정책 등에 범위를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의심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는 대통령실에 비서관 한 3명 정도, 또 나머지 또 행정관 이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보궐선거 앞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친윤계는 더군다나 대통령과 이제 독대까지 앞두고 있는 마당에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감이 일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대통령실은 다음 주 초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한 대표가 독대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이고 또 총선이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다급하다는 그런 반증 아닐까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뭐 영광 곡성 금지령 강화 3대1 내지는 뭐 심지어는 4대 빵도 가능한 이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식에 따른 발언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 용산과의 이런 그 메시지가 뭐 인적 쇄신 정도에 그치는 거는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정말 총체적인 위기인데 내가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이 생각 잘못하고 있으면 바꾸겠다. 또 대통령이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들어서 뭔가 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뭐 어제부터 이제 뭐 십상시, 뭐 칠간신 얘기가 나오는데 칠간신에 그 나오는 사람들 그 비서관들을 보면은 그 아주 핵심 부서의 정책 결정자나 인사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비서관이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옆에 바짝 붙을 수는 있죠. 바짝 붙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인사 같은 거를 그 농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에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의심이 가는 게 김대남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증보험 연봉 3억 3천짜리를 쉽게 갈 수 있었는가 이런 거는 또 그 용산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을 꽂았는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꽂은 게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인데 저는 이런 격가지 참모들을 탓할 게 아니고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건건일책의 위기에서 우리가 희생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한동훈 대표가 항상 뭔가 보여줄 듯 하다가 못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의 그 인사 정책 라인에 비선이 존재한다고 해서 논란됐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총선 패배 이후에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설이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그 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은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2명의 비서관이 이걸 반복해서 언론에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풍문처럼 혹은 속칭 지라시성 정보처럼 떠돌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들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 이 얘기가 공식화된 겁니다. 당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주로 당내에서 뒤에서 하는 얘기였고 혹은 이제 국민의힘 밖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비판할 때
해왔던 얘기가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공식화됐기 때문에 이건 뭐 쟁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럼 이후에 이제 그 이른바 여기서 지목된 라인들이 계속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문하고 요구한 대로 그걸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주된 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대표가 저 얘기까지 꺼내든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선거가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현장에 가서 민심을 부딪혀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고, 이 문제 선 긋지 않고서는 이게 여론이 회복이 안 된다. 당장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부터 위험하다. 이 위기 의식이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정돼 있는 독대의 의제를 공개적으로 띄운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 막상 마주 앉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성과가 사실 얼마나 날지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모습이나 스타일상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독대를 하게 되면 그때 얘기해야 될 의제를 분명하게 아예 대중적으로 공론화한 거고, 사실은 그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지지 않는 이상 이 독대가 별로 의미 없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 얘기를 빼놓고 할 건 만날 필요 없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미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날짜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초 정도라고 예정돼 있는 독대가 예정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윤 대통령 성정상 저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독대를 하려고 할까요? 또 격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점차 그 꺼내는 이제 카드가 제일 초기에는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었고, 두 번째로 활동 자제, 세 번째로 주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소 여부,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 그리고 인사 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좀 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찝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그 정치권 취재를 해왔지만 늘 역대 정부마다 누구를 통하면 된다, 누가 실세다, 뭐 십상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떤 부분은 부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들은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그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전부 다 헛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들이고, 지난주에는 어느 그 유력 그 보수지에서 칼럼을 통해서 본인도 이제 안 믿으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믿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여러 정황들을 취재했다, 뭐 이제 이런 칼럼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령 부풀려진 부분이 있거나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민적인 의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를 만나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납득을 시키시고,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은 고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당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독대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독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풀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 민주당에서는 요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은 없더라고요. 아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실 분들은 또 하시죠. 뭐 한동훈 대표가 하는 게 뭐 언제나 다 옳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 비판할 지점은 비판하고, 또 어느 정도 뭐 잘하는 부분이 있다, 뭐 옳은 소리 한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다음 주 초에 뭐 예정되어 있다는 이 독대가 아직 일정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불확실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점이 선거 이후잖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거 결과 이후에 굉장히 또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 재표결했을 때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뭐 김대남 씨라든가 명태균 씨 논란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지금 대통령실의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왔다는 그 발언도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다. 이 얘기는 영부인이 선출되지도 않았고 임명되지도 않은 권력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서 용산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발언이 세지는 상황에서 독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용산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하면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떠밀리듯이 어쩔 수 없이 독대하는 그림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독대 자체가 사실 다음 주에 바로 이루어진다? 이것도 좀 불확실해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 짧게 좀 설명드리자면 한동훈 대표 그 워딩이 정확한 워딩이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뭐 7인방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그 말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고요. 저는 독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가운데 오늘 이게 그 다음 주 초라는 일정이 오히려 더 구체화돼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 위기 의식을 양측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양측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대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용산 특히 김건희 라인들 인적 쇄신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 한 대표가 살려면 더 강하게 직설적으로 소리치시오 이런 의견.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조용하십시오. 온 국민을 내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인적 쇄신 필요하지.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다나 이런 질문. 독대 앞두고 주도권 주려는 것 같은데 여권 분열 수순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글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윤한 독대 여권 단합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의견. 그다음에 마지막 댓글 독대는 김건희 여사가 허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독대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정현주 변호사가 했는데 그렇진 않겠지 교수님? 저는 독대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거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지율이 말이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그 앞선 판단이지만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율이 지금 최저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지지율이 지금 20% 30%입니까? 제가 뭐 그 정말 충정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희망이 없다고 썼더니 많은 그 보수 우파 쪽 그 시니어 분들이 입을 딱 닫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저 개구리가 삶은 물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정말 저는 그 결과가 나오면 둘이서 만날 수밖에 없죠.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